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입니다. 예, 오늘 시장 양시장 강보합 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이제 핀테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세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또 미선물 시장이 상당히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이 좀 올라서 걱정 부담이 좀 코스닥 쪽에서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강할 것 같고요.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좀 좋았는데 요즘 매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우량한 중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강한 종목으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요. 시장의 중심주로 포트를 좀 전략화시키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스웰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마스 배틀 금일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주제는 1, 4분기, 1분기 내에 기준금리 인하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또 특히 이제 금통위 쪽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내에 인하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첫 번째 라운드 1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 정도로 동결을 했는데 먼저 동결한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하시죠. 네네.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2%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이내에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는데요.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이 부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1분기 이내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겠다. 오늘 좀 이렇게 저는, 결론을 좀 내렸는데요. 좀 이동근 전문가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이주열 총재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비둘기파에 속하시는 분입니까? 매파에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성향이요? 처음에는 매파 성향을 가지고 취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원칙론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봤을 때는 약간 유화적인 어떤 약간 매파적인 성격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속내를 조금 숨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죠? 네. 예,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 내용이 상당히 파장을 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인데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 약간 압박을 가한다는 듯한 어떤 인상을 좀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건데, 상당히 오늘 금통위의 부분들은, 겉과 속이 좀 많이 좀 달랐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좀 판단이 드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통화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GDP 성장률을, 지금, 0.5bp 또 내렸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0.5%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갔으면 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한 쪽으로 방향을 갔어야 되는데 기자회견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매파적인 이런 내용으로 거의 일관되게 기자회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뜯어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정책적인 기조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 그다음에 국제 유가 하락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경제의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 이제 8월달, 10월달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간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뭐 그 인상 시기는 저는 6월 달이 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1분기 상반기 내에 미국 쪽에서 그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에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이주일 총재께서도 좀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제가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림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0.8% 정도 나왔다. 이게 농산품하고 석유 제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1.6%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물가 지수가 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은행 쪽에서는 또 금리를 어떤 인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아직까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인데, 주택가격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작년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작년도 8, 9,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계속 한 0.2% 정도에서 전월 대비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제 가계부채 증가 부분이 되겠는데, 은행 가계대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9, 10, 11, 12월 달 보면은 6.6조씩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한국은행 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뭐 우리가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원엔 환율에 있어서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고, 해외 자본이 유입됐던 자본들이 유출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데이터가 아니고 심정적인 내용입니다만, 앞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한국은행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들도 좀 느끼면서, 만장일치 동결이 나오지 않았나. 저도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지금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내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1분기 하면은 3월 달이고 상반기 하면 6월 달까지인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1분기에는 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에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도 역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오늘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자, 우선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지금 기자회견에서 거론하셨던 부분을 한번 좀 저희가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에 10월 달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씀하고 크게 뭐 틀린 거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적인 측면은 상당히 경제 GDP를 갖다가 3.4%로 지금 둔화될 것이다. 성장률이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잠재적 GDP하고 실질적 GDP의 갭이 마이너스 상태로 상당 기간을 지속할 것이다. 현실적인 인식이 굉장히 잘된 이러한 지금 진단을 하신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쪽에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현 금리는 성장세 지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 부분의 성장 기대, 이 부분도 기존의 1분기 분기별로 1%대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을 하셨고, 우리 이동근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지금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압박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상당히 높았는데 이 부분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오늘 많이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주열 총재께서 그렇게 방어 쪽에 인하 부분에 대한 방어 쪽에 신경을 쓰셨다는 얘기는 상당히 잠재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2차례의 금리 인하를 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저성장 구도를 금리를 추가로 인하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결론이 상당히 내재돼 있지 않았느냐. 저는 좀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좀 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 금융기관들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신주의 이런 거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전문가들도 뭐 지수 전망을 할 때 선 딱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이 라인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기준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책임 면피성이 수도 있거든요. 불확실성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보면은 거죠, 뭐. 오늘 보면은 약간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쪽이고 재정정책은 이제 정부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을 좀 같이 지자라는 의미도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정책만 항상 그 한국은행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작년 또에 전임 이 김정수 총재께서 했을 때 작년 3, 4월 때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참 지났다가 동결하다가 거의 또 뭐 8월 10월 달에 했죠. 필요 없을 때 안 해도 될 때 나서 그때 이제 인하해가지고 사실 시장의 비난을 엄청나게 오히려 하고 요거도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조금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만 가지고 되겠느냐, 정부 쪽에서 책임을 좀 같이 지자라는 이런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통화정책 쪽이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0.25나 안 그러면 0.5% 갑자기 그냥 이렇게 팍 내리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확신을 줘버렸으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제가 이제 상반기 안에 인하되겠는가? 저는 이번 1분기 안에 못하면은 2분기 넘어서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 못한다고 보냐면은 상반기 하면은 이제 지난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인한다고 나오면은 사실 자본 유출이 그쪽으로 돼버리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하고 또
요거도 묻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네, 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말씀하신 그 이제 우리가 좀 작년에도 실기를 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작년에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실기죠. 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듯이 지금 오늘 그 금통위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뚜렷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통화정책 방향 비교 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여기서 지금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요. 1월 달에 금통위에서 지금 통화정책 방향을 지금 핀 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 그런데 1월 달에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 밑에 이제 유로 시장은 뭐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비슷했고 신흥 시장 쪽을 보게 되면 12월 달에는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성장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이머징 시장 쪽에서도요. 신흥 시장 쪽에서도 국가별로 다 나눠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 중국이 다소 경기가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국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국내 경제 쪽에서 수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는 수출이 대체로 양호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요번 오늘 금통위에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내수도 계속적으로 심리가 지금 부진하고 있다라고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틀려진 게 뭐냐면 GDP 갭입니다. 지금까지 이 GDP 갭을 가지고 거의 그 기준금리의 그 상하한 폭의 기준을 GDP 갭 갖고 지금 잡으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작년 12월 달에는 GDP 갭이 축소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적 GDP 성장률과 실질적 GDP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완만할 것이다. 축소는 되겠으나. 근데 오늘 어떻게 진단하셨냐면 마이너스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표들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인하가 나오는 게 이제 선제적 대응이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금통이 있기 전에 시장 금리 같은 게는 이미 지금 기준금리 2% 밑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인하에 대한 내용을 발했고 지금 아까 이제 얘기를 조금 앞부분에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기관 쪽에서 성장률을 1% 정도 잡았는데 정부 쪽에서 1.5% 정도를 잡았거든요. 사실 일본도 지금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돈은 풀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자체는 저도 여기 지금 정금융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은 사실 심리 게임 아닙니까?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1.5% 정도 제시하고 우리가 돈을 풀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성장률을 높게 제시하고 그렇지만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면서 주면서 꼭 그 억지로 주는 듯한 주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이제 성장률을 뚫어내는데 지금 보면 한국 성장률을 갖다가 한국은행도 사실 0.5% 같으면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정부도 작년도에 성장률을 4% 정도 잡다가 지금 기재부 쪽에서 그나마 체면상 지금 3.8% 정도 잡은 거고 KDI가 3.5% 정도 잡았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이.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도 한 3.89 정도 잡았고 지금 그 한국은행도 3.9%에서 지금 무려 0.5% 정도 GDP 성장률을 갖다가 낮추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올해 안 좋다는 것이고 그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내용이고, 지금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목표치를 2.4%에서 지금 1.9%로 하향하지 않았습니까? 유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감이 나타나기는 저는 또 어려운 측면 아닙니까? 지금 뭐 실질적으로 다 생수품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충분히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저는 1분기 안에 이제 0.25% 정도는 내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이제 국제유가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폭락이 나와서 금융시장의 위기가 다시 한번 더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이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넘어가서 1분기 넘어가서는 저는 국내 시장 쪽에서 금리 인하는 오히려 독이라고 봅니다. 네네. 미국 경기도 뭐 사실 미국도 경기 자체가 살아난다는 전제하에서 금리 인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확신이 들 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만 이제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또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독이니까 오히려 당국 쪽에서 그렇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지표를 한번 보면 건설 기성이라든지 이게 전년 동을 대비해서 지금 건설 기성객 같은 경우에도 9.6%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9.6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사실상 내려야 된다. 1분기 안에 뭐 한 번 정도는 저는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 물론 이제 어저께 내용입니다. 어저께 1월 14일 기준에서 지금 1.97%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동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2%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인하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게 뭐 물가도 낮은 수준이니까 할 수 있고,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 우리도 먼저 내려가지고 한번 또 거기에다 또 맞춰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생산이라든지 건설 기성력 뭐 이런 것들도 안 좋으니까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월별 단위에서 한 6조 정도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말고 이제 국가부채라는 이런 총 부채 문제를 따지면은 옆나라 이웃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한 240% 정도 됩니다, 부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5%, 70% 정도 수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역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뭐 매매하는 것도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타이밍 싸움을 하는 건데, 이제 금리 인하 부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간 게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그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기습적으로 하면서 그러한 통화정책의 방향을 물꼬를 확 터준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지금 뭐 유럽 쪽이라든지 일본 쪽이라든지 중국 쪽이라든지 전부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한다라는 게, 이게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완전히 돌려줄 수 있는 굉장히 기폭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2%대 금리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기는 충분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오늘 굉장히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2015년도에 GDP 성장률을 갖다가 3.9%에서 3.4%로 왜 내렸느냐? 물가 소비를 그러면은 왜 1.9%로 내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그거는 4분기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4분기에 경기가 많이 꺾였다. 그러면 많이 꺾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단통법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비가 부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수도 많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뭐 상반기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부진했다. 그게 현실인 것이거든요. 그 뭐 간단하게 단톡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단톡법 시행해갖고 지금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국민들이 그 단말기만 비싸게 사고 요금도 많이 내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상당히 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디플레이션, 지금 뭐 디플레이션 우려는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또 저성장으로 가는 것이고 저물가로 가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유가가 100불에서 지금 50불대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1,350원 정도까지 떨어졌나요? 실제로 떨어진 거에 한 30% 정도뿐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도 다 세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그 통화 정책 부분과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현장감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가 하락 부분도 지금 디플레이션의 좋은 현상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우선 지금 이러한 저물가, 저성장, 저유가 이런 데에서 겪는 디플레이션은 상당히 여기서 건드려주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주식 변곡점에서 지금 아래로 꺾느냐 우상향으로 꺾느냐 이런 변곡점이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좀 실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오늘 좀 나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는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진단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보면서 작년 또 딱 꼭 이 3월달 그 김중수 총재께서 하셨던 그 부분이 조금 오버랩이 돼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지표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은행 총재께서 좀 완곡하게 이제 그 약간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만약 타면은 어떤 조치를 갖다가 약간 하겠다라는 이제 뉘앙스까지도 같이 이제 맞물 언급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 뭐 희망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 넘어가 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국내외 금리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네네. 역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논의를 했습니다만, 작년 8월달, 10월달에 금리 인하할 때, 그때 증권주들 이제 채권 가격, 이런 스프레드 때문에 좀 움직였고, 건설사들 이제 부채가 워낙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해서 조금 움직였지만,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좀 늦게 3, 4월 달에 해야 될 걸로 이제 8월, 10월 달에 좀 하면서 별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로 주가가 부양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약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이제 현안의 문제는 국내의 우리 경제 흐름도 이제 지표들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가까운 거는 역시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부분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중하게 이 총리께서 반영을 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당장에 지금 이목을 끌고 있는 거는 지금 22 통화 정책회의가 이제 22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좀 중요할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조 유로 얘기가 나왔다가 또 5천억 유로로 좀 줄어들기도 하고, 요 부분도 시장에 커다란 모멘텀을 좀 던져주기에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글로벌 시장의 양적 완화 정책과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추가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뭐 확인해도 그렇게 뭐 늦지는 않겠다. 그래서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금통위가 있는 날이니까 계속 이 얘기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저성장 국면을 확인을 해 주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조치 이런 내용들을 좀 기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가장 이제 그 금융정책을 펼치는 큰 곳 중에 한 곳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저성장을 확인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0.25% 정도 지금 뭐 살짝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파급 효과는 그 심리적인 어떤 효과 이런 내용들 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2%는 지난번에 금융위기 사태가 나왔을 때 2%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위기 상황이다라는 인식 아니면은 또 이제 정부에서 강력한 부양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2%를 깨고 내려가서 0.25% 인하한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큰 시장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기를 하거나 또 뭐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하를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정권하고 건설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정권건설, 유동성 수혜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주식시장 쪽에서 이제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이 좀 유리하다. 오히려 이제 1분기가 끝나면은 국제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인플레이션 쪽에서 위쪽으로 이제 밸런스가, 무게중심이 가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 힘을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접근이 유리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저는 저성장을 확인해 주었다라는 국면이기 때문에 성장이 담보되는 쪽에 지금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종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대형주 관점에서는 IT 섹터 쪽에서 삼성전자가 5.2조 정도 영업 실적을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한 뭐 부품 섹터, 뭐 스마트폰 부품주, 대형주 쪽에서도 뭐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몇 개 없습니다.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저는 뭐 그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저성장 국면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성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중소형 성장주, 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 중국 시장 쪽에 진출하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라운드 2, 마스동맥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